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지만 어기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스쿨존이 좀 더 눈에 잘 띄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이번 주에 가려집니다. 5경기를 남긴 가운데 롯데의 1경기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2달 사이 두 차례 불어닥친 태풍으로 바다 양식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를 집계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들을 봤더니 절반 정도가 2차례 이상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그동안에도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건물 출입구가 차량 돌진 사고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45살 조모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일으킨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76%인 상황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었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차만 그냥 뭐만 칵 다쳐버려도 그냥 깜짝 놀래지지. 그래서 그러지. 지금은 오늘 또 그냥 차가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래지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만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내는 재범자들입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이처럼 높은 비율은 음주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우리 사회 처벌 기준과 무관치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은 0.03%부터 형사처벌하고 있고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도 일본은 우리의 정지 수치 기준인 0.05%일 정도로 강합니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일본은 최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량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생계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음주운전 저감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술 마신 운전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음주사고 못지않게 어린이 교통사고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눈에 잘 띄면 달라질까 싶어서 광주시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30km 이하로 다녀야 하는 스쿨존. 지난해 이 학교 앞 도로에서 가장 많은 과속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2.5대가 넘었습니다. 취재진이 잠시 지켜본 순간에도 위험한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지선을 위반해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위태롭게 도로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 옆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들이 갑자기 후훅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횡단보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파란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최근 3년 동안 100여 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해 117명이 다치고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만들어 광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또 과속방지턱처럼 생긴 횡단보도를 만드는 식입니다.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줘 이곳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더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표준 모델 스쿨존을 설치하는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크게는 3가지 목적이죠. 일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또 어린이에게는 교육을,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안심도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주시는 시내 156개 초등학교 앞에서 오는 2020년까지 스쿨존 표준 모델 설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이번 주에 결판납니다.
롯데의 한 경기 차이로 바짝 쫓기는 상황에서 매직 넘버인 3승 달성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건 타격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렸습니다. 박건의 타고 잘 뒤로 탐장,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뼈아픈 연장 끝내기 패배로 기아는 이제 롯데의 한 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남은 경기는 5경기. 이 가운데 3경기를 이겨야 자력으로 5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5경기 가운데 4경기가 롯데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기아가 3승을 한다면 롯데는 잘해야 5승 2패가 됩니다. 이 경우 기아가 1모 차이, 즉 0.0001 차이로 승률에서 앞섭니다. 기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최근 10경기에서 기아는 5승 5패, 롯데는 8승 2패로 롯데의 막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도 5승 7패로 기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현종 선수의 부상 등으로 선발 마운드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현재로선 기아가 기댈 수 있는 건 타격입니다. 올 시즌 홈런 6개 중 4개를 두산전에서 쳐낸 김민식 선수의 경우처럼 윅 뒤로 탐작적 넘었습니다. 김민식의 3런. 롯데전에서는 안치홍, 김선민 두 선수가 유독 강했습니다.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얻은 70타점 중에 20타점, 홈런 13방 중에 5방을 두 선수가 책임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타선이 폭발해야 가을 야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피로 누적으로 부진에 빠진 안치홍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두 달 전 태풍 쏠릭 때 큰 피해를 입은 바다 양식장이 콩레이 때문에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복 해상 양식장이 밀집한 완도읍 망남리. 양식시설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됐습니다. 평소 전복에게 먹이를 주던 크레인은 태풍으로 부서진 가두리와 찢어진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만 10만 마리의 전복이 자라고 있었지만 태풍으로 유실돼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전복 양식장 피해 면적은 9,7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두 달 전 태풍 쏠릭에 이어 또다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전부 다 선발하려고 시설을 해놓은 게 전부 다 이번에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김 양식장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이달부터 김에 씨앗이 되는 포자를 붙이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태풍으로 높은 파도가 치면서 포자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든가 어떻게 이제 희망 20% 10%를 보고 우선은 발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5개 시군 255개 어가에서 양식장 피해가 접수됐지만 집계가 이뤄질수록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복을 제외하고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문화 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의 콘텐츠 산업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700억 원으로 전국 매출액의 0.9%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콘텐츠 산업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남측에서 열기로 합의한 가을이 왔다 공연의 지방공연 유치를 놓고 자치단체 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4선언 11주기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다녀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광주 공연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북한에 다녀온 박남춘 인천시장은 가을이 왔다 공연을 인천 송도에서 열면 좋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8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2만 3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제시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는
자동차와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8대 산업에 민선 7기 동안 2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총 매출은 37조 7천억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2만 3,800여 명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신고 채널 다양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 신고 채널인 스마트폰 어플 117챗을 비롯해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등 지금보다 신고 채널을 다양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파면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